예, 이번 강좌는 모던 PHP 기초 파트 1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모던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모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최신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신 PHP 입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PHP 버전이 아마도 이제 5점대 버전이 좀 최신 버전일 겁니다. 5.6 버전 때부터 해서 PHP 지금 최근에 발표된 PHP 버전이 PHP 7 버전이 있죠. 그렇죠? 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5.6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 기반이면 뭐 충분히 PH7 네, 어떤 그런 부분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6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초 파트 같은 경우에는 PH 입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PHP는 뭐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PHP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연도가 98년도 말이죠. 98년도 그러니까 94년부터 그 전에도 이제 PHP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나왔었는데요. 94년부터 98년 사이에 여러 차례 뭐 개정이 되면서 PHP3라고 하는 그죠? PHP3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98년도 말이죠. 98년도 말에 PHP3라고 하는 써왔던 스크립트 언어가 등장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PHP라고 하는 언어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근래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PHP에 어떻게 보면은 근간이 된 것은 아마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PHP3 상당히 많이 썼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 웹서버에 상당히 많이 그 설치가 되면서 등장했던 때가 바로 98년도 말이 였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2000년도부터 2000년대 초중반서부터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PHP 7이라고 하는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제 등장을 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최신 그 PHP 기능을 여러분들이 예, 그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속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좀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PHP에 대한 어떤 기본 그 문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입문부터 해서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HP 5점대 버전 5.6이죠. 모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버전이 5.3 5.3 버전 때부터 이때부터 좀 여러 그 기능들이 좀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6을 기반으로 해서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HP에 대한 특징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PHP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C 언어와 같은 이런 언어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이제 C 언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뭐 불편한 점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이 C 언어는 컴파일을 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 실행 결과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 더 그 컴퓨터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컴파일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 중에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PHP죠. 이런 PHP 언어에는 PHP와 같은 그런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에는 뭐 펄이라든지 또는 JSP, ASP, JSP라든지 ASP 대표적인 그런 언어들이죠. 예,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좀 덜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PHP고요. 이거의 약자는 퍼스널 홈페이지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의 앞단어를 이용을 따서 나오는 것이 바로 PHP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식 명칭은 이제 계속 버전업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PHP3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PHP 3 등장을 하면서 이 정식 명칭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PHP 뭐 프로세스 하이퍼텍스트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식 명칭으로요.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죠. 예, 프리프로세서라고 해서 어떤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웹에서 이용하는 그런 HTML 문서, 이런 HTML 문서를 뭐라 그러죠? 하이퍼텍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하이퍼텍스트 등의 어떤 문서를 갖다가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화면을 갖다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들을 이제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 PHP는 그러한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 중에 대표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식 명칭은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 HTML 문서죠.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 프리프로세서라고 그러죠. 프리프로세서 그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단 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스크립트 용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즉 컴파일러가 필요 없는 그런 언어들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실행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PHP의 정식 명칭은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즉 하이퍼텍스트 HTML 문서가 되겠죠.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화면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JS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물론 JSP를 바로 공부를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JSP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PHP는 이제 그런 그 어떤 JSP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양에 비해서 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PHP를 먼저 공부를 하고 자바나 어떤 이런 JSP를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꼭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웹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자, 어쨌든 이런 PHP라고 하는 거는 퍼스널 홈페이지에서 유래가 됐고요. 특징을 좀 보면 이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픈 소스입니다. PHP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많은 그 개발자들이 이러한 그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러한 그 소스들을 인터넷상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GitHub에 들어가면 이런 그 PHP 관련 소스들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무료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배우기가 쉬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PHP는 뭐 이제 C 언어나 또는 자바 또는 이제 펄과 비슷한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펄. 이런 그 C나 자바에서 사용되는 이런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함수도 상당히 다양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C 언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바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뭐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JSP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앞에서 자바를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장시간이 걸리는데 이 경우에 이 PH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시간 내에 이런 그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PHP를 먼저 그 학습을 하신 다음에 자바나 이런 언어를 배우시면 좀 더 한결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디버깅이 쉽다라는 거죠. 디버깅.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그 웹브라우저 내에서 오류 내용을 함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PHP 코드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 위치 지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자바나 뭐 이런 C 언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그 디버깅 하기가 초보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PHP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바로바로 오류 코드들을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 코드 라인 넘버를 바로바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버깅이 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HP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PHP 하면 이제 리눅스, 그렇죠? 리눅스와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리눅스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물론 맥은 이제 리눅스 기반이죠. 그러니까 맥 OS에서도 잘 동작을 해요. 그래서 플랫폼이 다양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PHP는 서버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서버에서 동작하는 이러한 언어들을 서버단 스크립트 또는 백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백엔드라고도 하죠. 백엔드 또는 서버 사이드, 서버단. 그래서 뭐 서버 사이드라고 하는 용어로도 같이 써요. 백엔드, 뭐 어떤 서버 사이드. 이렇게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앞서 설명드렸던 JSP나 또는 ASP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서버단 그 스크립트 언어들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즉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동적으로 서버에서 어떤 그에 대한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때 요청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을 서버 사이트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처리를 할 때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예를 들면 어떤 뭐 로그인을 했어요.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이디라든지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 로그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로그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로그인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 이런 PHP와 같은 이런 서버탄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서로 비교를 해서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게 일치가 되면 오케이 처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해당 사용자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비교 처리, 요청에 대한 처리죠. 그리고 또는 어떠한 그 웹문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받아서 PHP가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리스판스라고 그러죠.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할 때 응답한 결과를 HTML 문서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는 그 응답을 HTML 문서로 받아보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어쨌든 그러한 언어가 바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언어가 이제 펄이라든지 또는 뭐 JSP, ASP 모두 다 포함을 해서 펄이라는 언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뭐 루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요즘에 파이썬도 인기가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서버 단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처리 방식에 있어서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문자 코드에 대한 자동 변환인데요. PHP의 설정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PHP의 그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해주면 그 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그 폼 데이터 이런 것들이 웹브라우저에 표시가 될 때 그 수정된 문자 코드로 변환이 돼서 수행됩니다. 그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자 코드들 대부분 UTF 사용하죠. UTF-8 다중 국적 언어를 지원해주는 그런 문자 코드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UCKR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EUCKR.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UTF-8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EUCKR을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어요.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문자 코드가 UTF-8인데 실제 웹사이트는 EUCKR로 그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자 코드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자 코드에 대한 자동 변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관리, 이제 세션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어떤 상태 유지를 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 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웹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회원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쇼핑몰 시스템에 있어서 세션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런 세션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하는 거죠.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PHP의 뭐 이제 대표적인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하면 MySQL이죠. 그렇죠? MySQL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PHP 그다음에 MySQL
대표적인 조합이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MySQL뿐만이 아니라 오라클도 뭐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MS에서 사용하는 MS SQL 이런 것들 전부 다 예, 예, 지원 가능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는 뭐 몽고DB, 그죠?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마리아DB 뭐 이런 것들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PHP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것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강화죠. 예. 그러니까 PHP3에서도 객체 지향이 있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했죠. 그리고 객체 지향이라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되지 않는 완전한 객체 지향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요. 뭐 최신 그 PHP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PHP 5부터 강화를 시켰다 보시면 돼요. PHP 5에서부터 객체 지향이 강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뭐 그 클래스라든지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PHP 5.4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4에서는 이제 그 상속을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다중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중 상속. 그러니까 5.4에서 등장한 이런 개념 중에 기능 중에 바로 다중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트라고 하는 기능. 그래서 그 트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에 있어서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PH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필요하겠죠. 웹서버와 연계가 돼야 되겠죠. 웹서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자, 이제 웹서버라고 하면 이제 PHP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아파치가 있죠. 예, 아파치. 예, 그 다음에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II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치 저희는 이제 이 아파치 서버를 가지고 PHP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버죠. 아파치가 바로 이런 PHP에서 그 해석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웹브라우저로 송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파치가. 그래서 저희는 이 아파치 서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서버단 스크립트 언어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와 어떤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MySQL을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자, MySQL에 대한 어떤 기본 설정부터 해서 PHP와 연동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PHP와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방법, 서버와 연계시켜서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PHP에 있어서 어떤 중요 그 실행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PHP 특징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PHP에 대한 개발 환경을 좀 구축을 할 텐데요. 예전에는 PHP 그 개발 환경으로 APM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APM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도구죠. 뭐 지금도 이건 이제 얼마든지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APM 셋업이라고 해서 이거 대문자로 돼 있죠. APM. 그래서 아파치 PHP인가요? 그 다음에 M은 MySQL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게 이제 버전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최근에는 X AMPP XAMPP라고 하는 어, 이런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이 설치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PHP와 아파치 그 다음에 MySQL 같은 이런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하나를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하나 다운 받아서 한 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젠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젠프라고 그러죠. 예, 요걸 다운을 받을 거고요. 젠프 안에는 이제 이게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5.6부터 해서 7.0 버전, 7.0 버전을 모두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두 다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아파치, MySQL, PHP 모두 구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IDE, 이제 실제 개발을 하기 위한 뭐 에디터 같은 것들이죠. 네.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그래요. 통합 개발 환경 툴로 그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넷빈즈라는 게 있어요. 넷빈즈라고 있는데 이 통합 개발 환경 도구 일종의 이제 이클립스와 같은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넷빈즈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넷빈즈라고 하는 도구를 또 설치를 할 겁니다. 이 넷빈즈는 이제 자바 기반의 도구죠. 그래서 자바 기반의 이런 개발 환경 도구를 설치를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면서 자, 하나하나씩 PHP에 대한 어떤 기초 문법부터 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